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소통 문제 없다라고 했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는 감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갈등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공식적으로 갈등이 없죠. 공식적으로 없는 예, 것이다. 예. 외부적으로. 근데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가 예. 밖으로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그런 거는 예. 전부 다 내부적이고 어떤 그 마음의 문제지.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저번 이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공식적인 언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그렇죠. 취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연찬에 그동안 참석 안 했다. 네. 그다음 만찬 연장됐다. 이게 그러면 그리고 그 전에 예. 의료 개혁 문제 서로 다툼 그게 말이 좀 달랐다. 예. 그다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지만은 친윤하고 이 한동훈 대표 서로 생각이 달랐다. 예. 이런 걸 쭉 종합하면은 그 전에 물론 그 총선 전에 예. 그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하면 두 분이 참 여러 가지로 부딪힐 만한 면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감정은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그 저희가 뭐 중꺽마, 예. 중일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중윤마 같아요. 예. 중윤마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 태도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힘과 권한을 가진 쪽은 대통령이에요. 예, 예, 여당 대표는 민심을 전달할 뿐이지 결정권은 없어요. 예. 근데 그 민심을 전달하는 거마저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네,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툭툭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아, 본인은 한 번이라도 민심을 전달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왜 안 했죠? 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자기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보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 아닐까요? 예.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권을 봐온 사람으로서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한 대로 민심을 계속해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야 예.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다음 선거들을 치러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대통령한테 계속 굴종하고 아무 얘기 하는 모습 안 하는 모습으로 네. 다음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 당대표 쪽으로 당심과 민심이 기울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군요. 권성동 의원이 오늘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설득을 해야 지도부의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는 것 아니냐. 네. 이 충고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구조가 빤하지 않을 때 얘기예요. 아, 근데 지금은 구조가 너무 빤하잖아요. 왜냐하면 설득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강하게 입장을 천명해 놨기 때문에 예, 예. 그 대통령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은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네. 한동훈 대표가 알 거예요.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는 의원들이 민심을 좀 수용해가지고 뭐 네. 최상병 특검은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나요?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것만 외우고 다녔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민심과 당심 63%의 변화의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네. 그것을 당에서부터 벌써 제재를 당하거나 가로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한계 친윤계 그 갈등 설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이 포문을 연 셈이 됐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네. 윤석열 대통령 오랜 친구고요. 그렇죠. 다른 친윤계 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예.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과 관련된 브리핑과 장관과 차관의 설명이 있을 때 자리를 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전날에 예. 대통령의 의료 증언과 의사 증언과 관련된 입장, 브리핑 이런 거를 꼼꼼하게 읽고 오세요라는 걸 원내 행정국에서 문자로 의원들한테 발송했다고 해요. 예. 그거는 일종의 저는 압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 제가 이제
과거에 의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준비도 네. 해보고 예, 이런 예. 걸 보면은 대부분 원내는요. 예. 의총에서 상황을 몰아가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누가 발언을 하게 해서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게 하고 이런 작전을 짭니다. 그런 작전과 과정이 있어요. 의총에서도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작전이 있을 것으로 느껴지고 그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는 자리를 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63%의 민심 당심을 조금이라도 예. 계속해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친윤 의원들은 그런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어떻게든 누르려고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론적으로 우리 그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맞죠. 대통령이 자기 워낙 권한이 강대한 사람이 권한을 좀 줄여야지 예, 이게 예. 타협이 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있죠. 예. 아까 민심 63% 네. 그건 대국민 관계입니다. 지금 아. 문제는 대통령과 당 내부와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거든요. 예, 예. 여기는 분명히 역학 관계가 힘의 관계가 있고요. 예.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던지는 어젠다. 예. 이거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 원하는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다음 의료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는 처음에 그 방식 그 생각은 맞았지만 예. 이건 너무 피해가 크고 하니까 아. 이걸 조절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예, 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정치에서는 주장이 맞다고 주장이 맞다고. 꼭 그게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 한동훈 대표는 있죠.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지금 소수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아. 그러면 정치라는 건 있죠. 타협과 조정의 예술이거든요. 예. 여기서 그 친윤 의원들 설득시키고 그런 걸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당대표 시켜준 게 그런 걸 잘하라고 한 거지. 예. 당대표가 무슨 그 군대 장군처럼 나를 따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국민들 생각도 다르지만 당의 국회의원들 생각도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네. 어떤 유연한 자세 유연한 좀 유지할 자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불이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의원들이 설득되는 것 아닙니다. 예. 중윤 말하니까요. 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네. 지금 다른 의원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조를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당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당 네. 의원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당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김재원 최고라든가 장해찬 전 최고 지금 예. 무소속이지만 그분들이 이것을 한동훈 대표의 인성 문제, 개인적인 어떤 왕따 이미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정 갈등이라는 이름까지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한정 갈등이라는 말이 됩니까? 예. 여당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고 정부의 대표는 윤석열 대표예요. 이름을 지려면 윤한 갈등으로 짓든가 예. 아니면 용산과 당의 갈등으로 짓든가 네. 정부와 갈등으로 짓는 게 낫지 이거를 한동훈 한 사람으로 하고 저기는 집단으로 한다? 아. 그 의도가 뭘까요? 그렇게 보시는 한동훈을 소수로 보이게 하고 왕따 이미지를 심고 그다음에 굉장히 독선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당내 여러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키워드로 저희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조마조마라는 말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조마조마하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과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그 정부의 그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당내에서도 좀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측과도 좀 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먼저이지 갈등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니까 이제 좀 옆에서 보면 조마조마하죠. 만약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여당의 입장에
특히 여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대통령의 그런 정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사건, 작은 사고 하나가 전체의 의지나 진정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정 갈등이다, 윤환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고 비판을 받았을 때는 왜 당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뭐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이 목소리를 낸다고 또 문제라고 하니까. 네, 유이동 여의도 연구원장의 말과 비슷한 논리세요? 뭐 저기 그 예. 누굽니까? 김재원 네, 최고위원이요? 거기도 제가 그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예. 때 좀 비슷한 결이 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거 있죠. 정치에서 갈등 없는 정치가 있을 수 있나요? 예. 갈등이 없으면 그거는 뭐 어떤 사회가 될까요? 그거는 뭐 천국이나 지옥 중에 하나겠는데 예. 인간 세상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이제 어떤 절차, 방법, 의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걸 그대로 그 이어간다면은 네. 한동훈 장관 잠시만요. 한동훈 대표? 대표 말도 맞고요. 예.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의료 개혁이나 이런 의지도 그 순수성은 제가 인정하지만 예. 그 뜻이 순수하다고 해가지고 예.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국민들 뜻에 반해서 어떤 자기 의지를 밀고 나갈 때 항상 더 큰 갈등이 증폭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네. 어떤 정치로 지금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아. 출신들이 대체로 어떤 소신 예. 나쁜 말로 고집이겠죠. 예. 좀 센 면이 있더라고. 제가 법조 생활 해보니까. 네. 그런 데서 검사가 좀 유연한 검사가 생기면 참 좋아요, 사람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분 다 소신만 생각하지 말고 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김상일 평론가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다라는 거 이렇게 중요하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도 지금 의료 개혁이나 지금 현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데서 예. 처음에 내세웠던 내가 뜻이 순수하니까 이건 계속 밀고 나가야 돼. 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한동훈 대표 지금 민심을 전달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예. 민심이 정확한지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의 입장에서 예. 전달할 때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생각으로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 그 한동훈 대표하고 자리를 하면 아까 같은 조금 뭐 서로 참석도 안 하고 이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오늘 최재성 전 수석은 예. 뭐 탈당의 예고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최재성 전 수석의 이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재성 전 수석이 굉장히 예리한 분이긴 해요. 예. 근데 또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정계 개편 가능성도 없는데 탈당을 하면은 그거는 무모한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거와 요번에 하신 게 조금 저는 결이 다르다라고 예. 저는 느끼고 있어서 예.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잘 못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단 지금 김재원 의원이 예. 조마조마하다라고 우리 키워드를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비겁하다. 저 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짜 간신으로 보여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 대통령을 보고 조마조마해야죠. 대통령을 보고. 예. 설득도 대통령이 하셔야죠. 예.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정 운영에. 네.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좀 이따가 우리가 뭐 지지율을 예. 보겠지만 지지율 볼 예?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49점입니다. 예. 48.53인가 예. 그렇습니까? 예. 그거에 거의 지금 반토막 수준이에요. 보세요. 지금 긍정이 23%입니다. 예. 그때 지지했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예. 절반 내지는 절반 이상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걸 조마조마 하셔야죠. 예.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셔야죠. 그러면 대통령만 무조건 편들면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리스크를 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저 말이 틀린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권력자에 대한 다른 이견은요. 당장 숙청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 서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입장에 서서 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처음 얘기했던 걸 지키는지를 저는 보고 있어요. 뭐냐면 예, 예. 당정 얘기를 할 때
당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당정 갈등이건 당정 일체건 왜 필요한 겁니까? 예.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에 이견을 제시했을 때 네. 좀 조급해졌구나. 왜? 이게 목적이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고 정치인 사면을 남발하지 않는 게 목적이라면 여당의 정치인까지 같이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만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대통령과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의료 대란은요 국민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지율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23%, 4%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부정평가는 66%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를 볼까요? 근데 외교가 긍정평가 17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부정평가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6%포인트 이렇게 올랐어요. 8%를 예, 이번 차지했습니다. 부정평가 예. 이유로. 하락에 예. 딴 요인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 전이나 뭐 그렇네요. 예. 의료 대란만이 이번에 새로 그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 의료 개혁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을 때 예. 국민들 중에 제가 뭐 이 댓글도 많이 보고 SNS를 보면요. 예. 의사분들을 제외하고는 지지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뭐 3월인가요? 그때 나왔나요? 예. 오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고 예. 집안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는데 거의 뭐 치료를 못 받고 얼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 뭐 22군데를 가봤는데 예. 봉합을 못했다. 그거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지만은 예. 진짜 암이라든가 중병을 앓는 분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 네. 때 보니까 비상진료 체계는 원활하다. 또 의대 증원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그런데 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예. 일부만 보시는 게 아닌가. 잘 돼 있는 곳 한두 군데. 예. 그렇지만 지금 전체를 봐야죠. 지금 국민이 뭐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도 지금 5대 병원도 벌써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이 예. 의료 개혁으로 인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의료 개혁하는 근본적인 어떤 방향은 좋으나 예. 어떤 세부적인 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 말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따르라가 아니고 예. 조금 그 서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세 번째 기자회견이었잖아요. 네. 국정브리핑 어제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 보셨어요? 네. 예. 짧게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계속 그거를 보면서 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어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아브라카다브라. 계속 마법을 주문입니까? 쓰시는 거예요. 주문. 주문을 예. 외우시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들은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아. 내가 창조한다. 뭐 이런 아브라카다브라가 뭐 그런 예, 뜻이잖아요. 예. 내가 이 경제 좋은 걸 창조하노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네. 왜 나는 경제가 좋다는 거 하나도 안 느껴지지? 예? 그래서 무슨 마법사 놀이를 하고 계시나? 예. 그런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국민들과의 이런 인식차, 체감 차이가 많은지도 알고 나오셔가지고 예. 이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못 느끼시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결해서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치나 모든 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좋아. 왜 못 느끼는 거야? 예. 좋아. 예. 이러시면은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죠? 무시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제 저 국정 브리핑을 보면서 예. 아브라카다브라만 계속 그럼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형식의 어떤 브리핑에 어떤 기자회견이 됐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식차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비상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민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인식차가 왜 있는지를 예. 설명을 해주셔야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잘 예. 돌아가는데 국민들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예, 라는 예. 걸 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끝. 예.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가 맞느냐. 저는 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원래 오늘 지도부 만찬이 원래 오늘 예정돼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실하고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요.
일단은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예. 추석 이후에 연기돼서 추석 이후 실제로 열릴 것 같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의제 조절이라든가 예. 서로 간에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예,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안 된 채로 가서 밥 먹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어떤 실망만 주는 거고 예.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네. 그 국민들은 지금 아까 의료 개혁 이야기했지만은 예. 지금 현실적인 해결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10년, 20년 후에보다도 항상 사람들은 있죠. 현실이 가장 어렵고 현재가 가장 힘들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안 해주고 장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지도자로서 그 말도 옳지만은 예. 거기에서 그 거시에 앞서서 미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이 네. 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상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아픈 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예. 아픈 데는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야기할 때는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 끝나고도 한번 그 회담인가 했죠. 예. 했지만 국민들 아픈 곳을 좀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대통령께서 제가 하시는 게 되게 우려스러운 게요. 제가 계속 떠오르는 게 대파 시즌 1에서 대파 시즌 2로 가고 네. 이게 다음은 또 대파 시즌 3가 될 것 같아요. 현실과 물정을 전혀 국민들과 다르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에서 얘기해서라도 이걸 색출해가지고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회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여야 대표회담이 이제 모레 오후 2시에 열리고요. 이제 뭐 90분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제는 아직도 계속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자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여전히 입장 차는 있어요. 지금 의료 대란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의료 대란 문제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논의 큰 주제로는 삼지 말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정쟁 중단도 뭐 선언을 하자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잠깐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 관련해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자, 승복을 선언하자라는 또 이 얘기를 어제 또 했습니다. 자, 의제 조율 중인데요. 네. 모레 어떤 뭐 결과물이 나올 큰 성과물은 없을 것이지만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래도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의제를 갖고 만나는 것 아니냐라고 네.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네. 나와서 딴소리하고 정쟁을 증폭시키지만 않는다면 그 자체도 예. 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상황을 예. 서로 많이 공유를 하면 신뢰의 기반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이 회담과 타협이라는 건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면 절대 예.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예. 민감한 것까지 얘기하면서 예. 했을 때 성과가 나오지 민감한 건 쏙 빼고 자기의 표면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면은 예.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일단 제가 앵커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성과에만 욕심을 내서 싸우지 마라. 예. 성과가 나오면 가장 좋지만 두 번째 성취할 수 있는 건 성과가 없어도 정말 많은 걸 공유했다, 공감을 이뤘다 정도까지만 하고 나와도 이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최상병 특검법 예.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여당에서는 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거니까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당론으로 지금 추진할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논의는 하자라는 라는 데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너무 좋은 카드죠. 아, 그래요? 예. 의료 대란이나 최상병 이런 거는요. 일단 예. 민심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이슈기도 하거니와 예.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한 거나 아니면 예.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되게 불리해져요. 예. 한동훈 대표도 뜨고 대통령도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좋은 일만 시켜주고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왜 하겠느냐? 대통령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보면
최재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외압의 네. 실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조사를 하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나요? 지금요 공수처가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사하고 있는데 물론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그 하부 기관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예. 데죠. 어떤 특검에 비슷한 곳이니까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왜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는 건 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대통령께서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그럴 때 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특히 친윤들이 예.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예.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예. 이거는 야에서 열을 갈라놓기 위한 그 제안이지 여기서 한동훈 대표와 회담 자체에서 예.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신뢰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 열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정치라는 거는 항상 여야 대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11년 만에 뭐 비공식적으로 만났겠지만 예. 그런데 지금 그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네. 보통 정치인을 보는 시각이 아니거든요. 예. 조금 뭐 피고인 예. 이런 상태에서 신뢰가 형성되기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모레 예. 1일 날 대표회담에서 뭔가를 결론을 지금 추출하는 건 참 어렵고요. 예.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만나서라 자주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네. 뭐 골프를 치시면 뭐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지 예, 모르지만은 자꾸 신뢰를 형성한 단계를 갖다가 거친 다음에 예. 어떤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오후 2시 여야 대표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